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의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에 대한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시면서 만들어 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몇 가지만 아시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만들 때는 이 도형의 어떤 구성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 커다란 원이 하나가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커다란 원에는 이와 같이 색이 칠해진 도형이 있고, 그리고 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깥에 도넛이 하나가 있고, 이 도넛 안쪽에 또 다른 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시고 템플릿에 어떤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줄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원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중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기본 도형 중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그려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도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 둬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 가 보시면은 요 정렬 그룹이 있습니다. 정렬에는 맞춤이 있고, 여기서 가운데 맞춤과 중간 맞춤을 각각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의 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타원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깥쪽에 총 6개의 도형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 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것이 바로 별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서 꼭지점에다가 도형을 배치를 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 도형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별 모양을 이 뒤에 있는 타원하고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북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신다면 컨트롤 키 대신에 커맨드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D키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색깔을 한번 원래 도형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보라색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굳이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원래 있던 도형하고 동일한 위치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2개의 도형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도형 서식의 맞춤에 가셔갖고 왼쪽 맞춤 그리고 위쪽 맞춤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그대로 겹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의 모양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삽입에서 도형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 이 밑에 있는 별 및 현수막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5개짜리 도형을 추가하면 꼭지점이 5개인 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처럼 6개면 꼭지점이 6개짜리 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이 만들어지고 위쪽하고 아래쪽은 이 도형하고 동일하게 배치가 되었죠. 자,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 삐져나온 별의 모양을 이 타원 안쪽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조절되는 만큼 오른쪽의 크기도 같이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타원 안에 이 별 모양의 도형이 잘 안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꼭지점 부분에다가 이 도넛 형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굳이 도넛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이것을 타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에 이제 위치를 보기 위해서 채우기 색상은 채우기 없음으로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었죠?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서 이번엔 나머지 꼭지점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배치를 하실 때도요, 여기 보시면서 이 별의 위치하고 모양을 보시면서 이 첫 번째 기준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사 그리고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사하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의 기준점이 유사하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보시면서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을 잘 보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손쉽게 도형이 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별은 필요가 없겠죠. 그 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분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계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왼쪽에 내비게이터 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똑같은 게 이와 같이 두 개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거 바로 요것을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주실 때 이거 컨트롤 A키를 눌러주시면 이 개체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삽입, 도형 병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각을 눌러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들이 조각이 되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와 같이 선택해서 모두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이런 도형들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화살표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선을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 동그라미였죠. 그래서 두 번째 복사해 놓은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이것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키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되죠. 자,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에서 다른 슬라이드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처음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삽입에서 도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홀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는 채우기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 색깔을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명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변경하고 싶지 않다라면 변경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원호로 바뀌었으면은 요것의 모양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복사를 해 놓습니다. 컨트롤 C키로 복사를 하면 이 원호의 모양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원호가 붙여넣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일단은 복사한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살표가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화살표는 클립보드에 있는 걸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키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점에 동일하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크기를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도형들끼리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 자, 다시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가 다 만들어졌으므로 컨트롤 A 키를 이용해서 모든 개체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반원 같은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 개체들은 제거가 되고 호만 선택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두껍게 보이죠? 요거는 이 호가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 호들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선 모양하고 색상 등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은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해주고요. 자, 두께를 조금 두꺼운 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화살표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방향을 잘 신경 쓰셔갖고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자, 지금 이게 화살표가 이제 순환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다가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복사해 놓고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도형들의 색상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요 색상을 변경할 때 여러분들이 임의의 색을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요. 컬러 헌트와 같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은 색깔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컬러 헌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컬러 헌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컬러 헌트에서 이 서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이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파스텔 톤 색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파스텔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이 파스텔 톤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색깔이죠. 그래서 적절한 색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팔레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세부적인 색깔이 나오고요.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 색깔이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된 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를 가지고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RGB 값이 있고 여기 육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16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아까 이 복사된 것이 적용이 되고 확인을 클릭해서 해당 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색깔이 모두 다 적용이 되었죠. 자, 이것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 자,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도넛 형태의 도형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이 타원을 모두 선택합니다. 컨트롤 C 키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위치에 그대로 배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넛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만약 이 상태에서 도형 편집에서 도넛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 도넛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바꾸려면
미세하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요. 이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도넛을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복사하고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한쪽에다 빼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처음 도형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정렬 그룹에서 맞춤으로 해서 왼쪽 맞춤 그리고 또 위쪽 맞춤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에 오도록 해 줍니다. 자, 그리고 Shift와 컨트롤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대각선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도넛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두께에 적합하게 이와 같이 크기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요.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줍니다. 복제해서 나머지도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배치할 때도 정확하게 배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을 뒤에 것과 앞에 것을 선택해서 이 정렬에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 맞춤으로 해서 이 도형들을 모두 다 개별적으로 정렬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정렬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정가운데에 배치가 되었죠. 자, 이제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 탭에 가셔갖고요. 도형 삽입, 도형 병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뒤에 거, 앞에 거 선택해 주시고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합니다. 자, 개별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모두 다 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도넛 형태가 되었고요. 자, 이 도넛들을 Shift 키를 이용해서 모두 다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도형 서식에 가셔갖고 도형 윤곽선은 없애야 되겠죠? 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도형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 그림자를 이와 같이 추가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모습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까 하나 도형을 빼놓은 게 있죠? 자, 요거는 안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자, 이것을 안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나머지 도형에도 모두 다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은 자, 이것도 이 뒤에 있는 도넛하고 같이 선택해 주셔갖고요. 맞춤을 이용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정가운데에 이것이 배치가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배치가 되었으면은 요 작은 타원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 효과에서는 그림자를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다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입력이 되었으면은 배치를 해 주시고 자, 이것을 컨트롤 D 키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각각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배경색을 약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배경 서식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배경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작업창에 배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단색 그리고 색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는 약간 회색 톤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이렇게 파란색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색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경색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붉은색 계열의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약간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계열, 요 색하고 맞는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한번 플랫 아이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플랫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합니다. 한번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검은색 요 아이콘을 하나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택하면 여기 에디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Choose a New Color라고 하는 색상환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고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PNG 파일의 용량이 큰 것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아이콘도 적절한 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들이 모두 다운로드가 되었으면은, 자, 이 상태에서 삽입 탭의 이미지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 삽입되어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이콘이 모두 다 들어갔죠? 자, 이곳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동을 하셔갖고 이와 같이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은 보다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것을 한번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슬라이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라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컬러 헌트에서 이런 색상들을 가져오시면은 되게 좀 자연스러운 색을 쓰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아이콘을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플랫 아이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템플릿을 만들거나 파워포인트로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보다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같이 공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